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영입니다. 앞으로 4년간 국립창원대학교를 이끌어갈 박민원 총장이 지난달 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969년 창원대 개교 이후 이 모교 출신의 첫 총장으로 지난해 글로컬 대학 탈락 위기를 창원과학기술원 전환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지역 대학들 워낙 어렵다는 얘기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중책을 좀 맡으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소감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1988년도에 제가 국립창원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창원대학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번듯한 지역의 국립대학으로 성장을 했으나 매우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당선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임은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제가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 대학을 다시 리바운드 시켜서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무게감이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맡으신 거나 마찬가지죠. 어제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무슨 뜻인가요? 뭐 나라를 위하는 것은 군인의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안중근 의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위자를 이제 지킬 위자로 바꾸어서 위교 헌신 총장 본분이다. 대학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지금 지역대학의 국립대학 총장의 가장 큰 본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월 30일경에 신임 총장으로 선출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늦게 좀 임명이 되신 건데 그게 왜 그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난 몇 년간 듣는 질문 중에서 가장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곤란한 질문일수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죠. 8월 30일 날 선거를 하고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약 한 21일 내로 총장 추천위원회라는 학내 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과정에서 일부 연구조사위원회를 다시 재구성을 해서 연구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약 한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 결과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11월 말경에 드디어 교육부의 손에 저의 서류가 올라간 거죠.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8월 30일 날 선거가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손에 이제 서류가 올라온 것이 중요하니까 11월 말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이제 인사검증 기간이 상당한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2달 이상 걸리는데요. 그 2달 이상 끝나고 나면 뭐 인사위원회라든지 국무회의 등 여러 일정이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 일반적으로 11월 달 말에 추천된 이후에서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임명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증의 기간이 좀 길었다. 87일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87일. 6월 20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고 23일 저녁 8시경에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첫 창원대학교 출신 총장이라는 타이틀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 정작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라는 타이틀이 좀 많아요. 이제 국립대학교는 이제 직선제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총장을 하려고 하면 보직 교수라 그래서 뭐 핵심 부서의 처장이라든지 최소한 부처장 정도는 것인데 제가 한 번도 핵심 부서 본부 보직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 창원대학교 모교 출신 첫 총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대학 전국의 국립대학교의 최연소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었다기보다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 대학이 이대로 지속 가능할까? 또는 뭐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순발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진력이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선거 결과이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를 좀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대학이 글로컬 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대도 이제 글로컬 대학 선정 재도전에 나서는 거죠, 총장님? 네, 맞습니다. 당연히 대에서 도전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총장님이 3단계 그 대학 발전 전략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 1단계가 먼저 경남 도립 남해 거창대 통합, 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가 창원 과학기술원 설립,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대학 지원 체계 라이스라고 네. 하죠. 예, 요거를 통합 모델로 이제 실현하는 방안, 네. 이렇게 3단계로 지금 구분하셨는데, 첫 단계, 그러니까 경남 도립 남해 거창대와의 통합을 그러니까 지역 산업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어서. 요거 자세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1단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 MBC에서 3단계까지 자세히 알고 계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1단계는 경남 고등교육 대통합 벨트를 구축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원대학이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저희가 1기 때 탈락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담지 못한 계획서를 내었다라는 거고 핵심 아이템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두 가지 원인으로 탈락을 했는데 첫째는 1단계에는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그러면 도립대 2개의 남해대와 거창대의 통합뿐만 아니라 사립대 중에서도 혹시 창원대학과 협력이 가능한 대학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요. 예.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은 4단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4단계는 완전한 하나의 가버넌스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3단계 통합은 국립대와 사립대 통합처럼 통합 가버넌스는 하나가 있지만 각각 독립적 가버넌스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통합을 3단계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고등교육 대통합 벨트에는 공립형 대학에는 저희는 4단계 통합, 네.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3단계 통합을 염두에 둔 1단계가 됐고요. 그게 완성하는데 뭐 1, 2년 만에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약 한 2년 정도는 걸릴. 중간 단계를 거치겠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덩치도 어느 정도 맞추고 경남의 맹주의 대학으로서의 자리를 확실히 자리 잡겠다라는 것이 1단계고.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 수 감소라고 하는 부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통합이라는. 당연히 맞습니다. 뭐 제가 학생 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감하지 못하죠, 현재를. 근데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예측된 미래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래서 이 1단계 고등교육 대통합 벨트 같은 경우에는 학력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창원대학교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복합된 과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통합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의 통합이 통합한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대학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자, 거창구를 한번 보고 남해군을 한번 자세히 보면 그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생활 인구입니다. 생활 인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젊은 청년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상권 여러 형태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으로 인해서 다른 수익에 따른 재배분들이 이루어질 때 올바로 된 대학을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역의 대학들은 1년 12달 중 6개월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거창과 남해 같은 지역은 비어 있는 6개월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 집중 연수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 교양 강좌 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두 대학 다 굉장히 그 기숙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잘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뿐만 아니고 2년제 전문 대학이지만 3년, 4년 심화 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4년제 학사로도 충분히 있어서 생활 정주 인력을 더 늘려서 오히려 거창군과 남해군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반대도 그렇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논의는 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임용된 지가 뭐 며칠 되지가 않지만
선거에 당선된 이상 탈락될 가능성은 거의 뭐 0.01%의 일반적 통계상 예. 일을 해야죠. 예, 그래서 예.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많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통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생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네, 그리고 증가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유휴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 네, 이 부분이네요. 네, 그 부분은 거창군과 남해군에 필요한 부분이고 창원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중요하죠. 네, 캠퍼스의 확장성, 경남 내의 대학의 입지의 공고성을 저희들은 좀 찾고 싶습니다. 많은 지역의 국립대학이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창원대학은 한 번도 통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통합의 기술, 통합에 대한 진통, 여러 가지에 대한 행정적 기능에 대해서 내재화되어 있지 못한 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변화에 둔감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내재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장님. 그러니까 핵심 공약으로 이제 창원대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학교 자체를 아예 그냥 과학기술원 이렇게 이름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부를 그렇게 전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부를 전환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과학기술원이 4개가 존재를 합니다. 네. 4개 다 존재하는데 그 모든 과학기술원이 독립된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더 탄탄한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대학이 과기원이 4개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창원시와 비슷한 사이즈의 도시가 어디가 있겠냐. 왼쪽에는 광주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울산이 있습니다. 네. 울산도 100만, 뭐 광주도 100만, 뭐 GRDP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 구조는 광주와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과기원 그리고 한전공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주에 있으니까 거리가 뭐 붙어 있습니다. 거의. 네. 울산 같은 상황권으로 봐야죠. 광주하고 나주. 네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창원에는 없습니다. 예. 작년에 창원이 60조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50주년을 기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60조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방위산업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원전산업의 복원 등 에너지산업, 수송기계 산업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을 융합한 국가산업단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예가 드뭅니다. 네. 그런 성장에 핵심적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요? 지역이 없습니다. 예. 네, 거기에 저희들이 대학의 대전환을 통해서 거기에 인재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꼭 반드시 우리가 아는 과학기술 공학만이 아니고 다양한 학문이 중심이 되는 변화를 꾀하고 싶습니다. 창원대가 예를 들어 뭐 공대 위주의 어떤 대학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종합대학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그냥 다 바꿔버리겠다. 체질을 바꿔서 그냥 과학기술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좋은 모델은 싱가포르의 난양공대입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는 1970년도에 탄생된 카이스트를 모델로 했으나 1990년대 탄생해 지금 QS 세계 대학 랭킹에 카이스트보다 높습니다. 네. 근데 싱가포르의 난양공대는 모든 학문에 심지어는 의대, 심지어는 교육대학까지 포함되어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과학기술원 대학입니다. 예. 창원도 그렇게 경남형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요.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인재가 꼭 공대생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인문, 사회, 예술 다양한 학문들이 공존할 때 충분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좀 심각해요.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뭐 출생 비율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 과학기술원 전환이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경남의 의대 정원이 169명입니다. 네. 경상국립대와 인제대 말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169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일 평균 경남 탄생 인구 혹시 몇 명일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36명입니다. 네. 8개 시, 10개 군을 합쳐서 18개 경남의 시군에 하루 평균 2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한 시군당. 예.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10년 전에는 한 81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약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학생들이 그대로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이 학생의 입학 대학 진학률을 약 한 73%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예. 8,700명 정도가 경남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숫자는 부산에 있는 대학, 대구에 있는 대학, 다른 타 지역의 대학에 지금과 같은 비율로 간다라는 가정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부산 대학이 정원이 빠지거나 경북 대학이 정원이 빠지더라도 안 간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을 때 그 숫자입니다. 8,700명 정도. 예, 예. 그런데 경남에 많은 대학이 있죠. 전문대학도 있고 4년제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4개 대학,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남대, 인제대학 4개 대학의 정원이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후는 이 4개 대학의 정원을 물리적으로 전혀 채울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인구 유출을 막아내지 못한 국립대학이 됩니다. 창원대학은. 네, 네. 인구 유출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저는 인구 유출 방조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대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구 유입대학으로의 대전환. 정원이 1,000명이 넘는 정원을 확보한 특성화대학으로 저희가 탈바꿈하게 되면 외부의 인재를 경남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단계인데요. 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경남도 대학 지원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경남 지역 14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하기 위한 간담회를 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대 지원 체계, 그러니까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돼 있거든요. 네. 뭐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역의 혁신을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말과 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명 라이즈라고 하죠. 네. 예, 요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주시고, 요 관련해서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 요것도 좀 함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초중고는 누가 담당했느냐?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 대학 교육, 고등교육은 교육부, 네. 평생교육 및 재교육 등 기타 교육은 지자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대학의 신경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좀 약했던 건 사실이다. 예, 그리고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니까 OECD 평균의 배가 넘는 예산이 학생인당 교육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방 중학교, 지방 고등학교 말은 없습니다. 네. 근데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수많은 대학에 전국에 있는 대학을 예산을 나눠서 쪼개다 보니까 OECD 평균 반에 50%밖에 안 되는 1인당 교육비를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교육부가 조금 예산을 많이 도와줄 테니 그게 바로 라이즈 체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라이즈 예산을 주고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도움을 주라는 것이 라이즈 체계고 최근에 이제 많은 우리 총장님들이 모여서 지역에 라이즈 체계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각 대학마다 입장차가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뭐 라이즈 체계에서 경상남도는 특성화를 중심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각 대학 입장차는 첨예하게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학과 간 장벽도 엄청나게 있을 정도로 장벽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벽을 없애야 우리가 살 것 같다. 그 장벽의 첫째 없애는 거는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창원대학과 경상남도청은 도로 하나 사이 두고 붙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뭐 그 도로도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공공 의대 유치 있잖아요. 요 네. 필요성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그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전부터 그건 필요하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원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경상대학이 이제 76명, 인제대학이 이제 93명 정도 정을 가는데 경상대는 진주에 위치하고 있고 인제대는 김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경남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 특례시에 의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창원대학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로는 아직까지 의대가 없는 대학으로 잔존하고 있는데 예. 특성화 대학으로 변화를 하고 과기원으로 변화를 해도 의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의대는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손재주가 좋구나 능력이 우수한 지역의 의사들은 소문만 서울에 나면 바로 몇 배의 연봉으로 픽업해 버립니다. 그런데 일본식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9년에 당연히 의무 체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9년이라는 게 참 재밌는 숫자인 게 생활 정주 인력으로 변환이 가능한 해입니다. 9년 정도 있으면 집도 사고 애도 커서 지역에 그냥 정착을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아니 10명을 키워서 다 서울 갈 건데 왜 지역에 그렇게 하냐. 10명을 키워서 다 서울 간다 하더라도 3, 4명 남으면 해야 된다. 네. 그거마저도 안 하면 아무도 없다. 네. 투자를 해야 된다 봅니다. 기존의 구조를 바꾸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의 설득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학교 내부도 그렇고 지자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통이란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대상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저는 이제 19세기의 말에 뭐 동북아 아시아를 뭐 그때 당시 조선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쇄국 정책으로 모든 것을 막았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양무운동을 했습니다. 양무운동을 뭐냐 그러면 자강운동이죠. 우리 스스로 강해보자. 전 세계는 이렇게 열강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해보자 하면서도 근본적인 사회 체계라든지 근본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대화를 시키지 못하고 단지 무기 체계만 바꾸는 작업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완전 근본적인 사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문화들 뭐 대학의 체계도 변화시키고 인재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 후 청일전쟁이라는 걸로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에 누가 승리한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창원대학이 양무운동 같은 것만 교육부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해서 마치 사업을 따기 위한 세일즈맨 같은 역할을 대학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대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진통이 예상되지만 뚜벅뚜벅 뚝심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임기가 4년이시잖아요. 4년 뒤에 국립창원대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요. 1단계의 경남 고등교육 대통합 벨트 구축을 성공리에 완수를 할 거고요. 경남형 학문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과학기술의 전환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상남도에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이 대학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한 1, 2년 안에 바꾸지지가 않습니다. 임기 4년 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변화의 시작점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코스경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